안녕하세요. 행동심리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전혜성 지음 랜던하우스 중앙에서 나온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혜성 동안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미국에서 직접 예일대 교수를 역임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6명의 자녀를 굉장히 훌륭하게 키우셔서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도 전작들의 책을 냈었고요. 오늘은 부모가 먼저 섬겨라 라고 하는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섬겨라 라는 말이 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목적 의식적인 바람에서는 아니었지만 어느덧 이순이 넘는 나이가 되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나의 한평생은 바로 이 말과 맥이 닿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가로 평가된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겨왔던 나는 19살 때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 후 미국에서 남편을 만나 고학생 부부로 6아이를 낳고 기르는 한편 나의 학문을 위해 논문을 발표하고 학위를 따는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도 언제나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왔다. 어떻게 보면 6아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좀 더 직접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자식 농사를 참으로 잘 지어놓으라고들 말한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편과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 8명이 모두 11개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을 두고 특별한 자녀 교육 비법이 있지 않나 궁금해한다고 들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모두 미국 아이들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최고 수준의 명문대에서 학위를 받은 뒤 미국에서도 최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미 국무부 차관보, 매사추세츠주 보건후생부 장관, 하버드 대학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 등을 역임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고 한다. 또한 우리 가족이 미국 교육부의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굳이 특별한 자녀 교육 비법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우리 부부의 노력에서 찾으려 한다. 우리 부부는 우선 스스로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며 더 나아가 남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자 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나와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사랑구실은 하고 산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었고 실제로 아이들은 틀린 것을 옳다 하고 바른 것을 그르다 하지 않는 됨됨이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자신과 세상으로 돌려라. 이 자리에서 나는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되묻고 싶다. 자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가?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단지 학교 성적이 우수한 인재로만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끝없이 왜 공부해야 하는가?
자신이 하는 공부로 이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를 묻고 생각하게 했다. 아이들 스스로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한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 자라나기를 바랐다. 사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그리 하지 않았다. 반면 남편과 내가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한 덕목이 두 가지 있다. 그 첫 번째가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이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다. 나는 진정 우리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한국에서도 세계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에 이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덕을 앞지르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덕은 나만의 이익과 요구보다는 남도 같이 생각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덕은 많은 사람들을 이끈다. 나는 그것이 바로 공부를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비결이자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리더로 키우는 길이라고 믿는다. 1950년대 초 당시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된 나에게는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 그것도 황인종인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침이나 가르침도 없었다. 우리 부부는 먼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한국 아이들이 겪는 문제와 그들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1970년부터 30여 년 동안 코리안 아메리칸 컨퍼런스를 열고, 이것은 현재 동아문화연구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차세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Young Professionals Retreat의 모태가 되었다. 미국에서 50년 넘게 자원봉사로 동아문화연구소를 이끌면서 나는 남의 아이를 잘 키워야 내 아이도 잘 큰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때문에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부모 먼저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발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나와 남이 모두 잘 되는 공동의 요구와 목표, 즉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남을 돕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풀리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와 지원, 서포트 시스템은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남을 돕고 베푸는 과정에서 아이 자신이 오히려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남을 배려하고 봉사한다면 아이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날 것이다. 나는 6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같은 귀한 경험을 했다. 아이를 위한다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에게만 관심을 쏟는다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는 아이가 그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에게서 시선을 조금만 거두어 그 일부분을 자기 개발은 물론 우리와 더불어 사는 남과 사회를 위해 쓰기를 바란다. 내가 남과 사회를 위해 봉사한 그 과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열매로 되돌아올 것이다. 부모로 사는 일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말이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춰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최근 미국이든 한국이든 훌륭한 실력과 이력을 가진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테지만 자신은 잠시 뒤로 접어두고 인생의 한 기간을 온전히 아이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안타깝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랄수록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지적 욕구는 높아지게 마련이고 향후 그들이 부모 품을 떠날 때 허무감이 생길 수도 있기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있을지언정 무조건적인 희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건 부모가 스스로 선택하는 자신의 인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부모의 인생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단언컨대 나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전적으로 나를 희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존경받는 어머니였지만 내 자신의 행복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한 어머니는 아니었다. 오히려 나 스스로 삶의 주체로 우뚝 서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봉사해왔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과 조화롭도록 항상 노력해왔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자신들만 바라보지 않고 나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을 더 자랑스러워한다. 우리 부부가 평생 학문에 매진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 또한 자연스럽게 공부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남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엄마들이 슈퍼우먼이 되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엄마가 집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만한 일, 즉 아이에게 역할 모범이 되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기 개발을 계속하여 자기의 삶을 찾고 사회에서 적절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직접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부모는 아이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봉사하고 섬기는 아이로 키우라는 이야기나 부모가 역할 모델이 되어 모범을 보이라는 이야기가 오늘날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자기 할 일 하기에도 빠듯한 시대에는 어쩌면 다소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보태고 싶다. 시대가 총각을 다투며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세계의 모든 문화가 한데 얽힌 다문화, 다양성의 시대에 적응하고 나아가 그런 사회를 이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면 더더욱 부모가 열심히 살며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나만이 아닌 남도 위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하자. 그리고 그 바탕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다. 나는 이 책에서 부모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아이들이 진정한 리더로서 자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6 아이들을 기르며 얻은 경험과 동합문화연구소에서 젊은이들을 지도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에 진정한 리더가 갖추어야 될
진정한 리더십의 7가지 요건을 정리했다. 내가 authentic leadership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것은 동아문화연구소에서 개최한 2004년 제4회 젊은 전문인 수련회 기조연설에서였다. 그리고 2005년 재외 한국동포재단이 주최한 젊은 지도자들을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이 개념을 발표하였다. 그 젊은이들의 열렬한 반응은 내게 이 개념을 정립하는 동기와 자신감을 충분히 심어주었다. 나의 첫 번째 책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어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뜨거운 호응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주로 외국에서 살았던 나와 내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가 한국에서 그 정도로 울림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겠다고는 했지만 한국전쟁이 나고 그 뒤에 결혼을 하고서도 돌아갈 수 없었던 곳이 바로 나의 조국 한국이었다. 그런 나에게 한국에서 보여준 호응은 오랫동안 친정에 오지 못했던 딸이 온다는 소식에 친정 식구가 달려나와 맞아주는 듯한 환대였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서 매우 큰 고마움을 느꼈다. 이에 그분들의 고마운 관심에 일일이 답을 하는 심정으로 두 번째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를 통해서 지난 책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그렇다고 나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마치 기성복처럼 기능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아니다. 어느 가족에게나 특별한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있고 각각의 아이들은 다 저마다 타고난 빛나는 재능이 있듯이 부모는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낼 의무와 책임이 있다. 나는 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절실함이 들어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 책에 담긴 나의 경험이 모든 아이들을 기르는데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나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나는 나의 아이들과 동아문화연구소의 자원봉사자들, 인턴들을 다문화 사회의 진정한 리더로 서게끔 돕는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이 책에서 나누고자 했다. 한편 나와 이전 세대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을 이 시대의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깔려있다. 날로 다양해지는 문화와 급속히 전개되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진정한 리더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나의 이 경험이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나 또한 이 책에서 담긴 내용들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재미교포 2세, 3세의 정체성을 50여 년간 고민했던 연구자로서 급속히 세계화되고 있는 이 시대 부모로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은 결론인 셈이다.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참고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한민족은 남한만이 아닌 북한, 그리고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경제대국이며 지구상에 흩어진 한민족을 모두 합쳐 생각하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디아스포라이다. 디아스포라는 조국을 떠나 다른 땅에서 살지만 정신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모국과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 일본, 베트남과의 관계로 인해
한국 사람들이 동아시아 문화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오늘날 170여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미 21세기를 산 때 필요한 문화적 역량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라 하겠다. 문화적 역량이란 다문화 사회의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능력으로 한 문화 이상에서 살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훌륭한 역사적 전통과 함께 170여 개국에서 지치지 않고 역동적으로 생활하는 한민족은 동아시아 문화뿐 아니라 세계 여러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한 진정한 리더를 기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꿈과 성의가 좋은 결실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2006년 3월 15일 큰아들의 생일날 미국 뉴헤이번 텀플코트 서재에서 전혜성. 이 서문만 읽어도 이 전혜성 선생님께서 정말 얼마나 훌륭하신지가 또 얼마나 기범하신지가 느껴지는데요. 이 책의 내용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앞으로 2, 3회에 걸쳐서 좀 꼭 필요한 부분들, 우리 어머님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좀 발췌하여서 또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내용이 혹시 부모로서 내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주변의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있거나 선후배들이 있다고 하면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이 좋은 뜻이 널리 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행동심리연구소에서는 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부모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첫 아이를 키우고 둘째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사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또 세계의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자녀들을 키우신 이 전혜성 선생님, 이사장님의 이야기가 정말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